모르겠다. 이제 시작해볼까? 채팅되고 뭔가 없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럼 오늘 어디부터 할 차례죠? 118페이지 처음부터인가? 아니, 기억했는데 그지? 바람인가? 자, 그래서 118페이지 2번 바람부터. 야, 니밖에 없는데 니가 안 오면 수업 어떻게 해? 정신이 앞섰는데. 나쁜 놈아. 자, 그래서 유령이랑 수업하는 기분인데 118페이지 이 바람. 뭔지 모르겠으니까 컨닝을 이야, 책 틀렸다. 바람 이런 게 뭐냐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은 아직 고기압 저기압을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공기의 수평적인 흐름을 얘기한다. 책의 내용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바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요거다. 수평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책이 틀린 김에 요거 추가로 적어놔라. 기류라는 게 있는데 공기에 수직보다는 연습이라고 하죠. 공기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이고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기류라고 한다. 그래서 바람하고 기류 구분 좀 해놓으라고. 어쨌든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 바람 방향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 다음 바람의 세기. 그래, 저거 먼저 그려놓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표시는 좀 이따가. 그 다음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인데 고기압이 고기압인 이유는 공기가 남아나서 그렇다. 공기 과잉이라고 뭉쳐. 그리고 공기가 과잉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하강 기류가 있는 곳은 공기가 남아 돌고, 그 다음 반대로 상승 기류, 공기가 뜨거워지든 뭘 하든 하여튼 위로 빠져나가는 상승 기류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연직 방향 움직이면 기류라고 하고, 그럼 공기가 남아있는 곳에서 모자란 곳으로 공기의 이동이 생겨나는데 요거를 바람이라고 부른다. 다시 확인할 거. 기류는 연직이고 바람은 수평 방향이다. 그 다음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적용하니까 겉에고 패스. 그 다음 바람의 세기는 어쨌든 바람이 부는 이유가 기압차 때문이니까 당연히 기압차가 클수록 세다. 오늘도 눈이 풀렸군. 반쯤 누가 눈 크게 떠봐. 아이 진짜 크게 뜨냐 무섭게. 많이 아프냐? 그래 미안해. 안 돌릴게. 자, 그래서 바람은 이렇다라는 얘기고, 그런 다음 해풍과 계절풍,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건데 바람의 예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해, 륙,
풍. 이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다에 잠깐 스톱. 이걸 하기 전에 요것도 어디에 적어놔라. 책에 없는 내용일 거라. 있나? 있네. 청노사 바람의 이름.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바람이 불어 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북풍, 물론 서쪽에서 불면 서풍, 바다에 불면 해풍, 육지에서 불어오면 육풍. 마음대로 이름 붙일 수 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바람을 이루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런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땅이 있어. 여기에 동해가 있다. 그렇다면 나한테 불어오는 바람 1번이 중요할까? 나를 지나간 바람 2번이 중요할까? 동해 몇 번이 중요하게? 니한테 불어오는 바람이 중요할까? 니를 지나간 바람이 중요할까? 왜? 왜 1번이라고 생각하죠? 왜 2번이라고 생각하지? 자, 그래서 힌트를 줄게. 이제 여기에 예술 작품을 하나 놔둬볼까? 똥이라는 거다. 유자 판단해봐. 1번이 더 중요할까? 2번이 더 중요할까? 당연히 이유는 냄새 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즉 나한테 오는 바람은 나한테 영향을 준다. 널 지나가면 너무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따라서 당연히 2번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 당연한 얘기지만은 해풍이 분다고. 해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겠지? 맞나? 그럼 보나마나 바다에서 바람 불으면 와 속임기 있겠네? 야? 속임?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좀 부식되겠네? 그 다음 습도 높겠네? 빨래 들게 안 바르겠네? 이런 걸 예측 가능하다, 그치? 또 우리나라에서 북풍이 분다고. 북쪽은 추우니까 보나마나 기온이 떨어지겠네? 그리고 북쪽에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있으니까 습도는 또 얘도 낮아지겠네.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느 쪽에서 바람을 불어오는지 보면 그쪽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누구나 생각하기 편하다. 물론 방이 동서남북을 붙이다 그런 규칙은 없다. 산에서 불면 산풍이, 바다에서 불면 해풍이고 동해에서 불면 동해풍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 참고. 당연한 얘기지만 바람 불어오는 좀 기준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해류풍. 요거는 해풍하고 유풍을 합해가지고 해류풍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가지고 무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류풍. 언제는 해풍이고 언제는 유풍이 된다. 자, 그래서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1번. 그 다음 때는 대낮이라고 치자. 그럼 태양이 떠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바다일까요? 여기는 육지, 여기는 바다. 육지, 바다. 사람은 육지하고 바다의 경계에 서 있다 치자. 자, 그럼 질문이다. 육지, 대낮에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오는 게 온도가 높은 쪽은 어딜까? 육지, 바다. 그렇지. 똑같이 가려면 육지가 온도가 빨리 올려. 각각 바다가 온도가 빨리 올려. 아직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잉크 바로 빨리. 그렇지. 바다는 물로 돼 있고 육지는 그냥 땅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비약이 크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육지는 고온,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겠지. 그렇다면 당연히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하겠지. 자, 그럼 육지 쪽에는 고온으로 상승 기류가 생겼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에 저기압이 될 거고, 이후 공기가 빠져나갔거든. 그 다음 바다 쪽은 공기가 내려서 쌓이니까 공기가 남아주는 고기압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바람은 공기가 남아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쭉 바람이 불 건데, 이런 바람,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해풍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일반을 그린 건 해풍, 상어는 육지가 더 뜨거운 낮이란 얘기지. 그래서 낮에는 주로 해풍이 분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귀찮아. 밤도 해야 되나? 하자. 밤. 아니야. 밤. 달 떴다. 그러니까 가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육지, 바다. 날. 육지, 바다. 자, 그럼 이번에도 질문이다. 어디가 빨리 식게? 육지가 빨리 식을까? 바다가 빨리 식을까? 한밤중이다. 그렇지. 빨리 가야 되게 빨리 식는 거야. 그러니까 한밤중이 되면 상대적으로 육지는 바다보다 저온. 바다는 낮에 뜨거워지니까 고온, 뜨겁다는 뜻은 아니다. 얘보다 온도가 높다는 뜻이지. 그럼 이번에는 바다 쪽에 공기가 상승, 육지 쪽에서 하강이 돼서 아이고 색깔 어떻게 없네. 육지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육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 바다 쪽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볼 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겠지. 한밤중에는 해수욕장 안 가는 게 좋겠네. 어쨌든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바람을 육풍이라고 부를 거다. 물론 사진이 이렇게 가있지만 사람하고 관계없는 얘기지. 그래서 육풍은 주로 육지가 빨리 식는, 그래서 바다가 상대적인 고온인 한밤중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도로 해풍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온도하고 기압풍에 금방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표, 책에 119페이지는 표 보고 달력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계절풍.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하자. 네가 골라라. 여름 할래? 겨울 할래?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뭘 오래 생각해. 육지, 바다. 육지, 바다가 아니라 여름, 겨울. 미안. 여름 할래? 겨울 할래? 이제 계절풍이라서 그래. 나 아까부터 육지, 바다라고 하고 있었냐? 그냥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아무거나 찍어봐. 오케이, 겨울 하자. 자, 그래서 여름은 갖다 버리고 얘랑 똑같은 원리라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겨울의 상황을 한번 볼까? 겨울이 되면 당연하게 냉각이 될 거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을 보시면 이때는 겨울. 그래서 냉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 러시아 있고 우리나라 있고 서해, 중국, 여기에 방파제, 원숭이 섬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나라 주변 상황은 이렇다. 알다시피 여기가 육지고 여기는 바다다. 자, 그럼 겨울이 되면 냉각될 때 육지가 빨리 냉각될까? 바다가 빨리 냉각될까? 평이랑 똑같잖아, 그쵸? 냉각이 될 때는 당연히 육지가 더 빨리 냉각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 시베리아는 저온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바다는 그렇게 꽉꽉 걸지는 않지. 고온이 되겠지. 자, 그 덕분에 저온의 공기에서 똑같이 어디 갔어? 저온의 공기에서 당연히 하강이 즉 시베리아 전체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커다란 고기압이 생기는 거죠.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 바다는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바다 쪽은 저기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어쨌거나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당연히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겠지. 그럼 북서쪽의 성질은 우리나라보다 북서쪽이 훨씬 더 저온이고 건조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지방에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 안 그래도 추워서 땀이 잘 지고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건조하기까지 하니까 땀도 잘 지고 간다. 즉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간다. 다시 정리. 안 그래도 추운데 추운 데서 바람 부는데다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이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말이 잊어버리잖아. 겨울철은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데서 바람 분다. 그리고 책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더 더운 남쪽에서 바람이 분다. 게다가 습기까지 높아서 땀도 증거 안 되고 체감기는 훨씬 높아져.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와 덥다 라는 말을 한다. 아프리카는 온도는 높은데 습도는 낮거든. 오케이, 그래 딱 말한 얘기고.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기간과 전선 다 외워. 이렇게 동현아, 내가 지우는 동안 기단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래?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단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기단. 기는 뭐고 단은 뭘까? 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심심하잖아. 자, 그래서 기단이 뭘까요? 그렇지. 공기가 모인 거. 좀 신기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단 집단이니까. 그렇지? 잘 얘기했어. 기단은 공기의 집단이다. 그래서 기단과 전선, 기단과 전선, 기단과 전선. 책을 들고 와서 강의를 해야지. 자, 기단과 전선에 귀찮으니까 기단. 공기의 집단 얘기한다.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당연하게 성질이 비슷하겠지. 즉 특정 지역에 발달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공기의 집단을 기단이라고 한다. 다시 비슷한 성질을 가지니까 공기의 집단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그놈의 공기가 만들어진 지역의 성질 그대로 가질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규칙은 뻔하다. 자, 공기의 성질. 상공, 공기의 성질. 필요 없죠 뭐.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북쪽과 남쪽 뭐가 다를까? 동이야? 북쪽은 어떻고 남쪽은 어떨까?
성질이. 우리나라 전체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올까? 북쪽으로 오늘 언제 썼대? 자, 그래서 성질. 북쪽으로 가면 기온이 낮아진다. 반대로 남쪽으로 가면 기온이 높아진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육지하고 바다를 비교해볼까? 육지와 바다의 제일 다른 점은 이거겠지? 육지는 땅땡이고 바다는 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다는 보나마나 습도가 높을 거다. 육지라면 보나마나 습도가 낮을 거다. 자, 그래서 이렇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의 집단의 성질을 바로 다 알아낼 수가 있는데, 볼까? 우리나라 주변 지역, 지도. 내가 지도를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지? 우리나라 여기 있고, 여기에 산둥반도 있고, 중국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원숭이 섬 있고, 완벽해, 그죠? 완벽하다고 해야 돼. 자, 중요한 사실. 자,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육지다.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내줘가 봉 잘라볼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내줘가, 이렇게 내줘가.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다, 그죠? 잠깐 볼까? 우리나라 기준 이쪽에는 바다가 보이냐? 육지밖에 안 보인다, 그지? 근데 여기 사실 바다가 꽤 많은 편이다. 그래서 육지, 여기 바다는 그래서 대충 요선 기준 이쪽에는 육지가 많고 이쪽은 바다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요선 기준 위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이다. 자, 그럼 각각의 성질 뻔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북쪽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 거고 육지니까 건조하겠지. 그래서 차갑다는 뜻을 한네요. 건조라고 하는. 참, 여기에 한냉이란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필 저기 영해주는 게 하필이면 겨울이라서, 그때라서 한냉이라는 게 붙은 거 보이지? 온도가 낮다는 뜻이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발하는 것도 온도가 낮겠지. 근데 얘는 뭐라고 하더라? 저온. 그 다음 바다가 있으니까 다습한 환경이 될 거다. 저 저온이라고 하는 발음, 저게 영향을 주는 게 초여름이라고 그러죠. 한냉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이쪽은 온도가 높고 그 표현은 온난이라고 하는데, 뜻은 단순하게 온도가 높다는 뜻이다. 그 다음 육지밖에 없으니까 건조하겠지. 마지막 이쪽은 한번 봐도 바다밖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보너는 다습할 거고 엄청나게. 그리고 얘가 영향 줄 때는 여름이다. 온난이 아니라 고온. 그래서 한냉이니 저온이니 온난이 고온이니 이런 표현이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국제 기준은 둘 다 그냥 얘는 콜드고 얘는 핫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붙여놓은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위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갈수록 당연하게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하게 온도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많으니까 다습. 이쪽으로 가면 육지가 많으니까 건조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면 된다. 자, 그럼 성질 정리는 끝났고 다시 정리하자. 기다는 어차피 공기의 집단. 근데 성질 어떤 걸 가지냐면 그놈의 공기가 있는 지역의 성질을 가진다는 뜻이다. 즉 우리나라 기준은 북쪽인가 남쪽인가 육지 쪽인가 바다 쪽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이 네 가지 성질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은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간색으로 붙일까? 얘는 위치라서
욕한 거 아니다. 네.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그러지? 이쪽은 오호스크. 어디냐면 그 일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앞바다가 오호스크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위치가 북태평양이니까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이름 붙일 게 없는데 그래서 안 보나? 아직도 영치강 기단이라고 하나? 아이고, 이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감기 기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붙이면, 안타깝게도 이름은 먼저 붙인 사람이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빨간색을 쓰고 외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해주고, 그러면 성질. 계절이 나왔네. 자, 그럼 이게 영향 주는 계절을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다. 그 다음 주변에 영향 주는 건 공기를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공기가 나면 고기압밖에 없는데, 어느 계절에 누가 영향 준다면 사실 이 기란 대부분은 고기압이거든. 더 정확하게는 정체성 고기압이거든. 그러니까 특정 계절에 어느 계절에 고기압이 어디 있을 건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 본 게 있지. 겨울철에는 보면 육지가 제일 고기압이 잘 발달할 거다. 그리고 이 사이베리아 기간은 보나마나 한겨울에 크게 발달할 거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여름이 되면은 육지는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고기압, 그 상승 기류 저기압, 바다 쪽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지니까 바다에서 육지가 바로 일겠죠. 조금 다르게 있긴 하지만 한여름에는 여기가 고기압의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 몰라도 돼. 어느 계절인지 나도 모르니까. 내목방이 일단 양지간 기간부터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이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이나 둘 다 어디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그때 영향 주는 거는 우리나라 상공 이쪽을 지나고 있는 편서풍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데, 그 편서풍의 기본 앞에 있는 게 양지간 기단이지. 기단도 아닌 건데 이건.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즉 쉽게 얘기해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둘 다 힘을 못 쓸 때는 양지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 양지간 기단의 특징은 변덕이 심하다는 거야. 즉 특별하게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게 아니라 지형적인 원인으로 생긴 거라 가지고 어떨 때는 고기야, 어떨 때는 저기야 막 던진다. 그래서 봄과 가을의 날씨의 특징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얘가 바람 불 테니까 당연하게 고온타습한 바람이 불어서 원래보다 더 고온타습해지겠지. 겨울은 반대로 한낮 건조해지겠지. 근데 얘는 그딴 거 없다고. 맨날 바뀐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오스케 기단은 언제 영향을 주냐? 장마 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장마, 아까 보통 초여름이니까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딴 식으로 돼 있으실 거고, 아이고 어떻게 내 봄과 가을이라고 가을은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자, 그래서 맞네. 얼마 전에 오츠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거다. 사실 걔가 아니라 다른 놈이지만.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의 결백만은 오츠케 기단이시고, 그런 다음에 전선 복잡한데. 자, 그래서 전선, 여기 전선의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그 전쟁할 때 전자 맞다. 선도 네가 아는 그 선 맞다.
즉 싸우는 선, 영어로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이다. 그럼 누구랑 누가 싸움 벌이냐? 웨이트 5분만 쉬었다 하자. 아니 5분 2분. 어? 자, 그거 도망갔네. 동해 왔냐? 동해야. 동해야. 튀니까 잡을 수가 없다. 나타나라 동해야. 어? 어.
나타나라 동해. 야 6분 지났는데. 얘 어디 간겨? 동해 어디 튀었어? 동해야.
응?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 계속 해보실까? 전선이다. 전쟁 나면은 이 나라하고 저 나라의 사람들이 맞서 싸우는 면이 생길 거라 그죠? 그게 전선입니다. 자, 그래서 전선, 그렇지. 지금 이거 바꾸면 안 돼. 전선면과 전선. 그게 참로는 전선면. 그림은 먼저 그리자. 책에 있는 그림 비스리하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수주에 잘 됐네. 119페이지 옆에 전선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이상한 게 돼 있다, 그지? 파란불하고 빨간불, 찬물하고 덧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칸막이로 잘 막아놓은 다음에 그 칸막이를 확 빼버리면은 두 물이 섞이겠지. 근데 밑에 그림처럼 둘이 완전히 갑자기 골고루 섞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계를 이룬다. 특히 지표 근처에서는 차가운 물이 좀 더 바닥으로 깔리는 건 마찬가지로 찬 공기가 바닥으로 깔리는데 어쨌든 그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를 섞으면 찬 공기는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 두 공기가 바로 섞이는 게 아니라 성질이 다른 공기 사이의 경계를 기준으로 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섞이지 않는 면이 생긴다. 바로 섞이지 않는 이런 거를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전선면이 지면이라고 하는 요 선, 요게 전선이라고 한다. 어차피 사람은 땅바닥에 붙어 사니까 당연히 전선만 보게 될 건데 특히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들어오는 이 전선은 특별히 한등 전선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전선면은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전선은 다시 전선면이 지표에 닿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갖다 버리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전선의 종류. 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건 1번하고 2번, 바로 위에 어떤 한냉전선. 얘는 찬 공기가 힘이 더 세서 따뜻한 공기 밀어내는 상황이다. 표시는 보통 좀 뾰족한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리는데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1기도에서 한냉전선은 보통 각도가 이런 각도일 거라. 뾰족. 자, 구이기는 전선 표시였는데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뜻이다. 지금 전선 기준으로 톱니 비스무리하게 달린 게 이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온난 전선은 특이하게도 따뜻한 공기, 힘도 없는 따뜻한 공기가 겁도 없이 찬 공기를 밀어내고 있는 거다.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내기 쉬운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밀어내기 힘들다. 왜냐면 사람이 사는 땅바닥 근처,
땅바닥 근처에서 창문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쨌든 기호는 보통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런 정도의 각도를 가질 거고 공격적이지 않은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면 이놈의 전선의 이동방이 이쪽 방에 이동하는 중이야. 이동 진행. 자, 그 외에 특이한 게 있는데 누가 먼저 나오지? 정체, 회색이 먼저 나오나요? 3. 회색 전선. 나중에 할 말이 좀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할까? 한행자선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 온원자선 이동 속도가 느리다. 자, 그다음 사실은 같은 저기압에 달려서 오는데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면 한행자선 이렇게, 온원자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압 기준으로 온난전선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뒤로 쳐지고 한행자선 빠르게 따라잡는 결과 둘이 온난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한행자선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배색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에도 설명이 비슷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수평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행자선의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당연히 특정한 경우에 이런 한행자선의 온난전선 따라잡을 때가 있다. 그럼 회색전선 이런 게 생기는데 잠깐 동안 구름도 엄청나게 많고 비도 엄청나게 내리지만 곧 소멸한다. 왜 그런지는 조금만 있다가. 그 형태만 봐도 온난전선을 누가 보나 한행전선이 같은 쪽으로 따라잡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말로 이동방향 표시를 겹치는 거는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체전선. 정체전선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얘를 보통 설명할 때 책처럼 그렇게 되겠죠. 한기와 난기, 즉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세력이 비슷할 때 둘이 서로 만나서 움직이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란 거지. 그래.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반대방에 이동하면 멈춘다라는 건데 어쨌든 정체란 말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체전선의 대표적인 예가 장마니까 그 장마전선 잠깐 보도록 할까? 아까 전에 제치고 왔던 그림의 오츠케 기단을 지금 해결할 건데 있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 여기에는 방파제, 그 다음 상황의 문제는 초이름이라고 하죠. 아까 장마가 시작될 때가 초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장마 때 이 장마 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겨울철엔 여기에 고기압이 있었다. 시베리아 고기압. 근데 초여름, 즉 봄이 끝나고 여름 갈 때쯤 우리나라 근처에서 제일 차가운 데는 여기다. 그래서 초여름엔 저기에 고기압이 있어. 저게 오스크의 고기압, 즉 오스크의 기단이다. 얘가 초여름에는 어쨌든 여기가 제일 차가우니까 하강 기후 때문에 세력을 뻗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는 찬 공기가 있다. 오스크의 기단 북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운 공기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초여름이 조금 지나면 곧 잔여름이 된다는 거. 근데 한여름이 되면 세지는 놈은 누구냐? 얘들. 대표님 기단. 그래서 보다 많은 요 근처에서 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마치 옛날 얘기에 우리나라 집에 하고 있던 사악한 마왕이 있는데 걔 무시하려고 여기서 용사가 막 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공기와 위쪽에 있는 공기의 충돌은 어쩔 수가 없다. 다시 오스크의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거. 그럼 둘이 콩하고 충돌하면 따뜻한 공기는 당연히 위쪽으로,
즉 한냉전선이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하거든. 근데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죠. 때는 장마 기간, 즉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간이다. 그 다음 얘는 원래 강하고 얘는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둘의 세력이 누가 강하다는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전선이 위로 올라오기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확실한 게 있지. 한편이 되면 얘는 약해지고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전선은 보너마나 남쪽에 시작해서 점점 북쪽으로 기울어오겠지. 조금씩 한 2-30일에 맞춰가지고 그게 장마의 전체다. 조금 생각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 제대로 따지면은 얘는 이 전선 앞 비로 둘 다 비가 내린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아니지. 이 장마전선 위쪽으로 비가 내린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시고 즉 이렇게 오스케 기간하고 북태평양 기간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함께 가는 두 공기가 서로 반대방으로 진행하려고 한 결과 생긴 게 정체전선, 쉽게 얘기해서 장마다. 그 다음 책에는 초여름 말고 가을도 나온 이유가 반대로 가을에는 이쪽에서 고기압이 차가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다시 장마전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지나갔다. 저번 주에. 자, 그래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냉, 온난, 회색, 정체전선까지 이 정도 했고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과 날씨는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망할 일어섰나. 난 책처럼 비겁하지 않고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려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근처에 지나는 전선은 싹 다 서쪽에 한냉전선이고 동쪽에 온난전선이다. 그래서 난 거리낌 없이 그릴래. 와, 넓다. 출발을 두 개나 찍은 이유는 두 개 다 동시에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번 단은 핵심되는 거 아마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 표를 먼저 컨닝을 해보면 저게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쇼 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칠판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최대한 이해하고 해봐라. 얘의 뜻이 여기 일반적으로 서쪽, 여기 일반적으로 동쪽.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정확하게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이유로 보통은 여기에 찬 공기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도 찬 공기가 있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러다 상하는 이쪽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공격. 그 다음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겁도 없이 여기에 찬 공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는. 자, 그럼 어떤 전선이 생기는지 유추가 가능할 거고 성질도 경사면 길기, 구름, 비 이렇게 그럼 전선 먼저 그려야 되겠네. 자, 지표 근처에서는 찬 공기는 원래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기 좋아한다. 즉 지표 근처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내는 게 쉽다는 얘기다. 그러면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 옆구리에 찌르고 들어가면은 당연하게 따뜻한 공기는 어서 오쇼 하고 재빠르게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 경산이 생길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 급격하게 파고드는 이런 경사가 급한 면이 생기는데 이건 아까 봤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밀어내는 면 이거 누가 멀고
항행전선이다. 자, 그럼 여기에 지표로 다른 곳에 항행전선을 표시를 해주고 뾰족뾰족하게. 자, 이 얘기는 창문이 어떤 탕면에 밀어내기 쉬우니까 얘는 비교적 많을 거란 얘기지. 자, 그럼 저 뒤쪽도 볼까? 이쪽은 겁도 없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거든. 당연히 쉽지 않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 밀어내긴커녕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튕겨 올라간다. 그제서야 찬 공기는 마지 못해서 질질질 끌려갈 텐데. 그러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고 그다지 성공하지 못함. 그러니까 여기 구성에는 길게 따뜻한 공기의 꼬리가 남게 될 거다. 이 면이 사실 전선면, 항행전선면, 아니 온난전선면이고, 온난전선 이동은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 아까 봤듯이, 방금 봤듯이 여기는 찬 공기 빼내기 힘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요거는 당연히 비교적 느릴 거다. 자, 그럼 이것만 봐도 뻔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 이 항행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을 거다라고 걸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긴 게 아까 제가 방금 봤던 이름은 배색전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의 특징을 한번 하나씩 볼까? 항행전선과 푸른 얘는 이렇게 온난전선. 지금 생각해봐야 할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일단은 전선면에 기울기, 항행전선 어떻고 온난전선 어떻고, 그런 다음 이동속도, 그 다음 기온 변화. 이건 전선 이동한 다음의 얘기다. 그 다음 양심없게 향의 변화. 남아? 오! 밑에 있으니까 같이 하자. 아니, 나중에 하자. 날씨 변화 먼저 하자. 날씨. 그렇다면 이 전선에 생기는 구름은 어떤 게 있을 거고? 자, 동화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구름의 생성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떨 때 구름이 생긴다? 책장에 써놓으세요. 구름이 생기는 원인. 자, 그런다면 구름, 날씨, 그 다음 아까 배웠던 품, 향의 변화. 자, 각각 얘가 항행전선, 얘가 온난전선이야. 무슨 쓸까요? 안수한데 구름이 어떨 때 생기죠? 동화 죽은 거 아니지? 살아있지? 살아있네? 눈이 반짝거리네. 네. 구름이 어떨 때 생기죠? 무조건 구름이 공기가 상승만 하면 구름이 생겼다, 그지? 자, 시험관 잘 보면 구름이 상승하는 경우에 두 군데가 보일, 공기가 상승하는 게 두 군데가 보이거든. 여기 창문 밀어스타 항공기가 어찌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여기 창문 밀어내는 밀어스타 항공기가 올라가는 거. 어쨌든 얘 둘이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경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항행전선에서 공기는 거기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생겼다, 여기에 생겼다, 여기에 생겼다, 여기에 생겼다,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의 구름이 생길 건데, 이런 걸 쌀 적자를 써서 저분형이라고 한다. 저분의 적자는 과적 차례가 같은 그놈의 과적이라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쌓여있는 형태의 구름. 얘도 마찬가지. 여기부터 있점 지었다면 우리가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마치 한 층처럼 높이 있다기보다는 옆으로 퍼진 모양의 천형 구름이 생긴다. 다시 얘는 저분형. 대박.
크네. 자, 그럼 각각의 성질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같이 나왔으니까 전선면의 기울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 파고드는 건 쉽다. 그래서 급격하게 파고드니까 당연하게 전선면의 기울기는 지금 보다시피 따뜻한 공기 알아서 비켜준다. 전선면 기울기는 그래서 급하다. 그런데 측량에서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뒤에 오리를 남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선의 기울기는 완만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이동속도.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는 건 빠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속도 얘는 빠르다. 그런데 온난천사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건 물이.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다. 심지어는 조만간 따라잡힐 거다. 그 다음 기온 변화. 한냉장소는 원래는 따뜻하다가 찬 공기가 들어오면 금방 추워지겠죠. 그래서 기온은 하강한다. 근데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면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따뜻해지겠네. 그래서 기온은 상승한다. 온난전선에 통과하면 그 다음 구름은 방금 봤듯이 한냉전선에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위아래로 쌓인 모양의 저분형 구름이 생긴다면 이 저분형 구름의 사람들이 뭉게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오! 혹시 남쪽 창문이 있냐? 집에? 남쪽 하늘에 지금 하늘 뚫고 올라갈 것처럼 생겨오는 저놈의 구름이 저분형 구름이다. 물론 오늘은 온난전선에 한냉전선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저게 저분형 바닥이 안 보이네. 자, 반면 온난전선에서는 옆으로 퍼져 있는 증명 구름이 생길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씨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분형 구름은 높이가 높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좁은 지역에 미친 듯이 센 비를 내리게 될 건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소나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날씨 한냉전에서 통과할 때는 일단 구름은 저분형 구름이 생길 거고 소나기가 내릴 거다. 전선은 바로 뒤쪽에 좁은 지역에. 그런데 얘는 두께는 얼마 안 되는데 퍼져 있는 지역이 들게 넓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이슬비를 내린다. 뭐라고 돼 있을까? 넓은 지역이 약할비라고 되네. 전선은 바로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내린다.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면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 약한 비라고 되어 있구나. 이 약한 비 넓은 지역에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풍향 변화. 를 끼워 먹는데 오중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남동풍, 이 지역에서는 남서풍, 이 지역에서는 북서풍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은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다리야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그 다음 한냉전선이 통과하면 그놈의 남서풍이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는데 아이고! 자, 여기에서 이까지는 뭔가가 좀 잘 설명이 됐다면 마지막 거는 설명 없이 그렇다고 그냥 써놨지. 그 설명은 여기에 온대저기압할 때 다시 할 거다. 자, 보다시피 여기에 칠판에 있는 거 한냉전선하고 온난전선은 그 성질 그리고 구조를 보면 사실 웬만한 성질은 다 할 수 있다. 누가 빠르고 느린지 전선이 누가 급하고 누가 완만한지
어차피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충돌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시 그 결과 나오는 이 표를 보면은 이게 그렇게 만만한 표는 아니죠. 게다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걸 다 맞추기도 힘들 거고.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거 외우려면 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데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확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에 책무기, 여기에다 책무기, 여기에 창무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모든 성질을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뒤에 나오는 분배 전략이랑 같이 알아두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탄은 마지막. 우와, 기압 하나씩 꺼서 필요 없어. 고기압, 저기압은 됐고. 아, 이건 해야겠나. 고기압과 저기압. 아, 망했다. 아, 망했다! 금방이니까. 4번. 기압과 날씨의 헐. 이 고기압과 저기압 귀찮아. 1.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을 얘기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기압은 주변의 기압이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보다가 더 중요하다. 즉 기압이 얼마 이상은 고기압이에요.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 즉 주변 기압이 전부 다 1000헥토파스칼이 안 된다. 근데 얘만 1001이다. 그럼 그게 고기압이다. 근데 반대로 주변이 전부 다 1030이 넘는데 혼자만 1020이다. 그러면 큰 저기압이다. 즉 기압이 얼마 이상이다 아닌가가 아니라 그냥 주변보다 높은가 낮은가, 다시 주변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게 고기압이에요. 반면에 저기압도 마찬가지겠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다. 나처럼 게으른 인간은 똑같은 말을 안 지고 썼다는 말, 얘가 중요한 걸 다시 강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어쨌거나 고기압된 이유는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거기에 나온 공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가야 될 건데 그 퍼져나가는 원하지만 고기압은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해라. 대체로 이 방향, 즉 시계 방향은 풀어나간다. 다시 북반구 기준으로 그렇다. 남부는 반시계 방향이라서 골라도 돼. 그 다음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데 이유는 보통은 상승 기류 때문인 거고, 상승 기류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니까 공기가 흘러 들어와야 될 텐데 틀렸네. 불어 들어오는 방향은 대체로 반시계 방향이다. 자,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는 고기압, 저기압에서 공기가 어떻게 들어온다, 풀어나간다 라고 하는 건 이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 이번 탄의 끝판왕 온대 저기압과 날씨. 밑에 있는 표 잘 보면 어서 많이 본 표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방금 쓴 이놈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안타깝지만 지우자. 얘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하고 비교해서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문제에 나올 만한 건 고기압은 시계 방향 풀어 나가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풀어 들어온다. 이걸 자주 물어볼까. 바람방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똑같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코리올리의 힘을 얘기하기가 지금 단계에서 적당치 않으니까, 그래서 110페이지 옆에 있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 왜 고기압은 시계방향 불어나가고 저기압은 반시계방향 불어나가냐? 불어 들어오냐? 그 지구 자전 영향받아 바람 방향에 휜다고 했지? 그걸 전향력이라고 한다.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 온대 저기압과 날씨. 우리나라 근처에 지나가는 태풍 가고 쌍끌 오른다 온대 저기압.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럴 때 주로 영향 주는 게 온대 저기압. 이니까 온대 저기압을 볼까? 일단 일생부터 특정 위도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생기면 저기압은 반시계방향을 펼쳐나니까 당연히 이쪽은 찬 공기가 차고 내려오고 반대쪽은 따뜻한 공기가 기어 올라가려고 할 거다. 동시에 얘는 편수풍 영향으로 움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기압을 기준으로 온난자선은 뒤로 처지고 한냉자선은 앞으로 치고 나온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근처 일기도에서 전후에 저기압 보라들 제일 자주 보면 이가 나와. 그리고 지금 저기압과 날씨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거든.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저기압은 저기압대로 주고 운전자선이 길게 뻗어 있으면 거기에 한냉자선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폐색 전선이 생기고 잠시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전선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주인공은 얘니까 여전히 기억해야 될 거, 이 저기압 기준에서 이 방향으로 편수풍에 영향받아서 이동하고, 저기압 기준으로 아래쪽, 즉 남쪽은 따뜻한 공기, 위, 북쪽은 여전히 찬 공기다. 그 얘기는 전선이 이땅 부러지고 생겨도 여기는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반이 불어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그놈의 바람 방향을 보면은 여기에서 바람이 이 방향 대체로, 그 다음 여기에서 이 방향 대체로, 그리고 여기는 관심도 없이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 반이 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를 기준으로 얘하고 쟤하고 짬뽕을 시켜보자. 지도상에 커다랗게 얘는 지도가 맞으니까 방위 필수하자.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걸 그대로 그릴 건데, 여기에 저기압 중심, 그 다음 여기에 한냉자선이 크게 발달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온난자선이 발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면, 여기는 C라고 해야 돼요. 마음에 들게. C 지역 날씨는 잠시 후에는 B 지역처럼 바뀔 거다. 그 다음 B 지역 날씨는 다시 A 지역처럼 바뀌겠죠. 즉, 사실은 지역은 고정이 되는데 이놈의 정선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럼 아까 봤듯이
뻔할 뻔자 A, B, C 지역 이 세 지역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건데 C 지역은 볼까? 아 사실 요 다음에는 그대로 짜는 게 요거하고 똑같다. 즉 음란전선이 통과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C 지역쯤에 해당할 거야. 여기 잠시 후엔 B처럼 간다. 여기지. 그리고 또 잠시 후엔 저기는 D 여기가 되겠네. A. 그럼 결국 이거 그대로 읽어내면 되는 것 뿐이다. 그럼 볼까? 일단 누구부터 볼 거냐 하면 날씨부터 볼까? 자, 한강선 앞쪽으로는 꽤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고 그지? 저기압 중심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올 거고 그 다음 한강선 뒤로는 조금 지역에만 전망기가 내릴 거야. 자, 그래서 이 한강전선에 지나갈 때 강수대, 즉 비가 오는 부분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콩나물 대가리라고 봐도 좋고 날씨라고 생각해도 좋다. 자, 이런 강수대가 생길 테니까 지금 날씨는 당연히 기온은 따뜻할 거고 차갑겠지. 저온 상태. 그다음 지금 현재 약한 비가 내릴 거고 그다음 바람 방향은 이거 그대로 요거 바람 방향이 좀 되겠네. 그다음 동풍이 불 거라. 즉 시점은 지금 남동풍이 불면서 약한 비가 내리고 온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거든. 그런데 잠시 후에 온난천대에 통과를 하면 이 지역이 이렇게 되겠지. 따뜻한 게 지역이 됐네. 상대적으로 고온이 된다. 그 다음 저기에는 구름도 없네. 그래서 날씨는 맑아질 거다. 대신 바람 방향이 오겠지. 남, 서, 풍.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면에 온난천상이 통과할 때, 즉 C가 B로 될 때 풍향이 변하는 원래 남동풍이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는 거야. 문제나 시험 문제는 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 이게 B가 다시 A 지역하면 이제 창문기 지역으로 넘어갔지. 다시 온도가 떨어진다. 저온. 그 다음 날씨는 이제 소나기네. 격렬하게 비가 오거든. 그 다음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동풍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한강전선이 통과할 때 변화는 풍량. 남서풍이 저 가운데 있는 거. 얘가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얘나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네가 이걸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뭘 해보면 되냐면 여기에 온난차선만 그려놓고 여기 C, B, A 찍어놓고 각각의 날씨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는지 보면은 네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을 거다. 사실 감추다. 백지 이거 그려봐라. 그릴 수 있으면 아는 거야. 그릴 수 없으면 저거 다시 질문해야 된다. 아니면 외우든가. 근데 외울 수 있겠냐? 동이야? 이거? 10회 있는 이 내용 전체를? 그래서 다시 요거는 외워가지고는 답이 없다. 칠판의 내용이 꽤 반대한 거다. 사실. 그래서 칠판은 요것만 그렇고 요걸 답할 수 있는지 보고 그대로 그릴 수 있는지 보고 아니라면 하나씩 다 물어야지 뭐. 난 분명히 말했다 이거 외워가지고 답이 없다고. 맞다. 하나만 더. 누구를 지우지? 제일 쓸데없는 얘를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얘를 지워야겠다. 전체는 아니고 요까지만 지우자. 다시 동의를 그려야 될 건 뭐고? 그러면은 뭘 그릴 거냐면은 하나 더
전선 중에 폐색 전선이 금방 없어진다고 했다, 그치? 요 상황, 즉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상황을 좀 보자. 얘부터 시작. 얘가 얘고 얘지. 맞나?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이건 4쪽, 여기는 동쪽. 한행전선 이렇게, 온난전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빠르게 움직이고 얘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럼 아직까지는 요거랑 같은 상황이죠. 즉 여기 있자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행전선 빠르고 온난전선 느리니까 결국 둘은 겹친다. 그럼 이때 전선은 이건 한행전선, 요건 온난전선으로 쪼개져 있었겠지만 따라 잡히면 한행전선도 이쪽, 온난전선도 이쪽 이렇게 따라 잡히지. 그러면 아까 봤듯이 전선이 이렇게 겹쳤을 때 여긴 저분형구름, 여긴 연달아서 충분형구름이 같이 생기니까 여긴 중간으로 비가 온다. 계속 비가 온다. 즉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씨 칸이 모자라.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씨 여기 잘라먹자.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되냐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한행전선, 온난전선 섞인다. 얘가 뭐야? 즉 아까 이렇게 있던 거하고 얘가 겹쳤다라고 보면 되는데 잘 보면 여기는 차가운 공기, 여기도 차가운 공기, 여기도 차가운 공기, 여기에 따뜻한 공기죠. 누가 여기서 차가운 공기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 위에 있다. 그럼 이건 대류도 보고 아무것도 없는 제한정한 상태가 된다. 그럼 이러면은 사실상 전선이 소화했다고 보는 게 맞지. 찬 공기는 안에 있는 게 정상, 따뜻한 공기 위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 대류 보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폐색 전선이 생기면 이때는 작살나게 비가 오는데 잠시 후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 심지어 전선도 없어져 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꼭 1분이 남았네. 누구나 좋아하는 숙제는 129페이지까지 숙제. 와 이거 힘들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천문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근데 동현 누구 풀렸다? 죽었나? 동현 듣고 있지? 가도 된다니까. 저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계속 있어야 되나? 다음 시간 수업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일단은